네, 한 주의 시작, 하반기의 시작.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해질 것 같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반기 시작인데요. 2,800선을 오늘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던 쪽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쪽에서 올라오면서 2,800선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복잡한 한 주가 될 것이고 7월 둘째 주까지는 지금 한국 증시가 지수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 7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7월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시장의 색깔을, 시장이 원하는 색깔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이하기도 하고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은 코스피의 상승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등 그동안 상반기엔 철저하게 외면당했거나 소외당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지수의 색깔이 좀 달라질 거야. 물론 지수의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많이 올라간 반도체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겠지만 색깔이 달라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반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1월에는 이런 효과가 되게 노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7월 첫날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인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예상이 됐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들인지 물론 거기에 속도와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색깔이 변해갈 수 있는 과정의 전략을 짜두고 이제는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셈법도 여러분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동안 가던 쪽에서 비중을 줄여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컬러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앞으로 간다는 모범 답안을 본 건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반도체부터 저희가 한번 뜯어가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7월 5일 잠정 실적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하이닉스는 좀 쉬어갑니다. 이 가운데 CXL이 갑자기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순환 과정에서 CXL이 그동안 올랐었다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는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예상치는 나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조금씩 좀 긍정의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자꾸 이런 말씀 너무 기대로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근데 여의도 전반적으로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의 싸움에서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 대응 전략을 짤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 움직일 수 있느냐의 이제 상황에 돌입했는데 그것을 저는 방송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퀄 통과를 해야 된다는 막중한 숙제를 남겨둔 채 그러면 그걸 빼놓고 지금 자리는 어떤 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자리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대비해서 이번에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마이크론 주가가 빠졌던 것은 HBM과 관련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고 그냥 네가 하는 메모리 업종에서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삼성전자를 빗대어 봤었을 때 하이닉스 대비해서 철저하게 못 갔던 상대적 박탈감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HBM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자리가. 이런 논리로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소부장으로 연결지었을 때 전통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 유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니셈,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QNC 이런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말씀드렸고요. CXL도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빠져갖고 AS도 안 됐던 상황까지 밀렸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HBM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승부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쓴다라는 기사와 함께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앞서가는 종목들이 오킨스전자, 네오스멕시콘이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오픈엣지랑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들이 같은 섹터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앞서간 종목들은 이게 확 벌어지면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잖아요, 자체가. 나의 타이밍을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 HBM이라는 것은 결국 퀄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 안에서 성장 밸류로 땡겨올 수 있는 것은 CXL 쪽이다. 그 다음에 조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느리지만 나의 템포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점점 수익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통 소부장, 전통 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 디램, 뭐 랜드단. 네. 좋아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어느 정도 키높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CXL 관련해서는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물 만났습니다. 그때 네오셈을 조금 더 언급 주셨는데 오늘 완전히 점프를 했죠. 흐름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CXL의 진심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보 토론회 보셨을까요? 일단 트럼프 득세가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주, 피해주가 또 갈릴 것이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뭐가 강했지? 지금 그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토론회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결과가 압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후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공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나의 타이밍에 산다라는 정도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수 걸린 게 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지 공격을 할 건데 지금 분위기에서 마땅한 대응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수혜주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방산, 원전 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방산은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원전은 기다릴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땡겨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만히 보니 뭐 대북주도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아난티가 아침부터 그러길래 농담처럼 한 말인데 진짜 대북주 오르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터로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뭐 중소형주 테마 내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환경 섹터인데요. 친환경은 금리 인하라는 것이 속도가 뒤로 미뤄지는 거에 더불어서 트럼프 악재까지 얻어맞게 된다면 조금 지금은 조금 버거운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정도로 늘 박빙의 스탠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침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서 ESS는 저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쪽까지도 일단은 악영이 미친다는 것은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도 빠져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왜 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2차 전지는요. 예전에는 피해주였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예요. 나는 석유를 갖다 팔고 있는데 석유 기업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에다가 쉐일을 갖다 파는데 얘는 그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기차를 그것도 중국에서 갖다 팔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으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황적으로도 충분히 논리가 맞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압박했었을 때 글로벌 2차 전지가 함께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라는 시장은 테슬라를 죽인다라고 해서 글로벌 전기차가 축소될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압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시장의 기업들은 반사수혜? 반대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누가 되든지 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유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또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오를 거예요.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유를 풀어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야 친환경이라는 것,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명분도 생기고 트럼프가 된다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야 룰루랄라 신나겠죠. 자기가 세수에 갖다 파는 것에 대한 목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히려 안정화가 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전기차는 그렇게 해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명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시나리오 자체에서 올 하반기에 지수의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키워드를 함께 묶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2차 전지가 대장주 주도주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중에 한 놈이 8% 이상의 양봉 캔들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다음 주자들 중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넓혀서 대응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이제 성장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 득세 상황에서도 오늘 기관 쪽에서 좀 담는 부분도 같이 저희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이오주의 약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비만이라는 하나의 섹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삼바 다 같이 가니까요. 이제 그동안 좀 올랐었던 쪽에서 차익을 하고 바이오 쪽 이제 가야지로 수급 이동했다라고 보세요? 오늘 밤에 가면 저는 지금까지 업종을 두루두루 봤지만 오늘 밤은 밤새도록 바이오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즉 이제 출발할 새롭게 지금까지는 바이오가 종목 압축 시장이었어요. 예. 이제 확산 시기로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종목 소개해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네, 글로벌 비만 ETF를 제가 소개해드렸었거든요. 맞아요, ETF. 제가 바이오 섹터를 좋게 보는 핵심 이슈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인데 한국 증시에서 이 종목들이 일라이릴리 따라 노보노디스크를 못 쫓아가서 차라리 ETF라도 갖고 계세요라는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펩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드디어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맞죠? 여러분 제가 그때 비만 치료제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예. 주식은요. 종목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를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안 가서 이건 안 된다라고 봤었던 거죠. 주식은요. 타이밍이 종목을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 살 때, 정말 팔 때. 정말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야가 넓혀져 있어야 되고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야 스펙트럼을 확 넓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기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셀트리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서 펩트론, 인벤티지를 갔다면 그 다음에는 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을 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ABL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오스코텍, 유한양행, 한올 바이오, 바마, 리가켄 바이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리가켄 바이오도 충분히 자기의 자리를 좀 자기의 매력들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 확산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보시고 종목 확산의 종목들은 제가 공부해서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타이밍이 오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압축해 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바이오 단에서 움직임이 굉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또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미 대선도 있겠지만 사실 세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의 영향을 어떻게 보고 하반기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뉴스 중에 상속세 개편하겠다라는 뉴스가 노골적으로 나면서 지주사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9월 추석쯤 되면 워낙 예민한 세금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또다시 유예할 수 있다라는 말이 9월 10월쯤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속세를 개편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과표는
올리고 세율은 낮추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걸 이야기한다면 1시간짜리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예. 주주하는 정책의 진정한 정당성과 명분이 되기 위해선 상속세를 같이 건드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로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이고 진짜로 주주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상속세 개편이라고 저는 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사와 자료 준비된 뭐 블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사라는 소개를 꼭 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지는 주주하는 정책에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쪽에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삼각편대에서 2차 전지가 대장이었다가 반도체가 대장이었다가 이제 바이오가 자기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큰 시속 게임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주들과 큰 시속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쪽이 어쩌면 밸류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한번 깃발을 꽂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쪽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 코스닥 쪽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엄청난 뭐 수익을 내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안테나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세워 놓으셔서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 플러스 지주사들은 꼭 매수 관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반드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수 좋은데 나만 허탕치고 있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지금 밸류업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있죠. 인센티브도 구체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찐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생각한다면 하반기에 관련해서 크나큰 이슈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피 쪽에 있어서 어떤 섹터가 더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 늘 한켠에 자리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마무리 잘하고 하반기의 스타트 색깔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색깔에 있어서 전략 지금부터 펼쳐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끝까지 세워나가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하반기의 시작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